네, 안녕하세요. 항공우주 버티버 나비의 윤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해볼 예정인데요. 과연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로켓공학입니다. 후! 아, 유하 안 했다. 삐. 유하. 이거를 앞에 쓰세요, 편집자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로켓 방정식, 자, 로켓 공학이라고는 했지만 로켓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로켓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왜 로켓은 속도가 필요한가? 왜 속도가 이거는 약간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왜 로켓 속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속도가 필요한데 왜 고도가 높아야 하는가? 아, 이거 팁을 바꿔야지. 팁을 좀 바꾸고 싶네. 이게 미끌거려가지고 더 이렇게 나르네요. 왜 고도가 높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속도를 어떻게 내지? 불을 뿜으면서요. 왜? 불을 뿜으면 왜 속도가 나? 그럼 왜 가스레인지는 가스레인지는 왜 땅을 안 파고들죠? 불이 문제일까?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불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 그럼 속도를 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씨, 이건 너무 지렁인데. 자, 제대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던지지? 까지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로켓은 왜 속도가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로켓 뭐 나간 것까지는 그래요. 나갈 수 있다고는 합시다. 나갈 수 있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어디 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력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중력이 있는데, 자,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아시죠? 자, 여기서 요런 평면에서 대포를 쐈다. 대포를 쏘면 요렇게 나가죠. 그쵸? 요렇게 나가죠. 자, 이거를 멀리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나가죠. 아, 그렇게 보자고요. 아, 나 진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 같네? 아, 네, 지구는 둥굽니다. 사실 둥근 것도 아니에요. 약간 탕원형입니다. 적도가 좀 나와있죠? 원심력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고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는 거죠. 자, 지구 안 둥근 거 지구가 둥근 거 다 알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좀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네, 영일님 안녕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 궤도에 안착을 하겠죠. 네,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구심력과 90력과 원심력 뭐 이게 같아야 되는데 뭐 구심력이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우린 그거 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둥글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러면은 속도가 필요한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5cm로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응? 왜 안 될까?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심지어 가까이 있으면은
지구가 평면이다라는 그 쓸데없는 가정까지 했죠. 이런 쓸데없는 가정들을 하나하나씩 없애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표면에서 5cm로 하면은 네, 적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보고 그냥 이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돌면 안 되나? 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냐하면은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춰서겠죠.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공기가 없는 곳,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히바키 체라고 하는 영역이 상공 50km에서 한 120km?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100km까지 이제 히바키체 영역이라고 하고요. 뭐 100에서 뭐 300까지도 조금씩은 이제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덜 마찰할 때까지 쌓아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게 100km가 넘을 때부터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안에는 앰머스피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슬슬 영어 나오면 안 돼. 야. 자, 대기가 어떤 식으로 되냐? 요렇게 있으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압력이 이렇게 바뀝니다. 압력이고요. 압력이고 이게 높이면요. 거의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이론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실질값을 쓰기도 하지만 지구 압력은 거의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를 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km 이상보다는 괜찮다. 근데 안정적으로 우리가 위성을 좀 운영을 하려면은 200에서 300은 돼야지 여기서부터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 공기 저항을 좀 없앨 수 있다 해서 LEO를 해가지고 로 얼서 오르빗, 그러니까 저궤도라고 하는 게 보통 여기입니다. 한 가지 뭐 이제 요번에 누리호에서 쐈던 게 이제 600km쯤인데 여기는 태양동기 궤도라고 하고요. 뭐 계산을 조금만 더 하면 32,000 뭐 이런 고도가 이제 뭐 정측이더라고 하는데, 자, 우리 오늘 요번에는 우리는 위성 동력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아니거든요. 준비한 게 아닌데 계속 사적을 붙여 계속. 자, 아무튼 그래서 고도가 높아야 되는가까지 이해를 했어요. 고도를 우리가 필요한 거 로켓 속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속도가 몇 정도 되냐? 뭐 5에서 6km/s 1초당 5,000에서 6,000 정도.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이게 한 3만 km/h까지도 갈 거예요, 아마. 이 정도까지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속도도 조금 이제 낮아지긴 하는데, 애초에 5km/s, 6km/s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그 좀 더 고고도에서는 3km/s로도 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야 되는 거는 지구 탈출 속도 5.56인가? 5.56인가? km/s? 얘가 이제 제1 탈출 속도, 지구 속도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고도가 높아야 되는가까지, 로켓 속도가 필요했어요. 고도가 높아야 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요번에 로켓 공학, 로켓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제 제대로 된 속도를 내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있거든요. 첫 번째, 뉴턴 방정식. 형님은 아실 거예요. 제프티 형님은 아실 겁니다. 뉴턴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서도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에서도 배우는 거라 가지고 뉴턴 방정식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F는 MA가 이제 뉴턴 2법칙인데, 뉴턴 F는 MA에서 모멘텀이 뭐지? 운동량 보정 법칙까지 갈 겁니다.
운동약 보존 법칙까지 알면은 요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은 로켓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로켓 방정식까지 가면 아마 그거일 겁니다. 대학교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켓 방정식은 이해를 못 하셔도 뉴턴 방정식이랑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알면은 물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뉴턴 방정식이. 자, 그래서 뉴턴 방정식 요거는 자 뉴턴의 1법칙 뭘까요? 1법칙이 뭘까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건 똑바로 써야지. 관성의 법칙.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칭찬도전 쾅. 아, 네.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2법칙, 3법칙도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얘가 이렇게 뭐 2m/s로 뭐 m/s 하지 말고 그냥 2로 날아가고 있다고 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2로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초 후에 얘는 속도가 몇일까요? 2다. 그러면은 뭐 30년 후에는 몇일까요? 2다. 이게 답니다.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 위치가 바뀔 때 얼마나 이상적인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전 거기까지 못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네요. 이상적인 유클리드 평면. 아무래도 이제 유클리드 평면이 아니면 이렇게 막 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적인 유클리드 평면. 이상적인 유클리드 평면. 좀 줄일게요. 유클리드 평면. 그러면은 자, 근데 얘가 어느 정도 관성이 얼마나 크냐 라는 게 이제 우리는 질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질량으로. 그래서 이 법칙 때 배울 건데요. 얼마나 외부 힘에 반응하는지, 그래서 관성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제 질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것도 딥하게 들어가면 좀 바뀔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자, 저는 교수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돈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틀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애초에 틀린다고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검증을 해줄 겁니다. 저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이 법칙이 뭐냐? F는 MA. 그 유명한 F는 MA죠. 자, 이거 아시는 분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근데 처음 전 배웠을 때 가속도가 뭔데? 위치는 알았어. 속도도 알아. 맨날 자동차 타면서 보니까. 근데 가속도가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물리 배울 때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속도의 미분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해 버렸어요. 애초에 요 뉴턴의 이 법칙 F는 MA를 설명하려고 미분을 개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뉴턴과 라이프니츠 어쩌고 저쩌고 그 두 사람이 만들긴 했는데 뭐 뉴턴이 어쨌든 이 가속도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그 개념을 선물해 줬어요. 속도의 미분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미분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거긴 한데요. 이게 도함수다 뭐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 맞는 설명일지 모르겠어요. 뭐 좀 애매한 설명이면은 제가 나중에 강의에는 올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단위도 다 생략할게요.
이 자리에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2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속도가 1이 됩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애매하죠. 가속도가 1인걸. 하지만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1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1로 봤지만 가속도가 1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1로 오를 수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요.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뭐 조금 자랑해보자면은 네, 물리는 뭐 만점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자, 속도가 1이 됐잖아요. 속도가 1이면은 그러면은 위치도 1이 된다. 일까요? 아니죠. 속도가 1로 올랐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무항 밟으면 힘을 주는 거거든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속도 계기판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속도 계기판을 올리게 하는 힘으로 보시면 대충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학생 졸지 마. 졸지 마. 자, 일어나. 자, 우리 다음 뉴턴 3법칙 갈 거야. 자, 뉴턴 2법칙 뭐라고? F는 MA.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뉴턴의 3법칙이 뭐냐? 사실 제가 3법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법칙이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인데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로켓이 뜨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얘랑 관련이 있습니다. 로켓이 뜨는 이유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건 빨간 걸로 해야지. 이렇게 로켓이 뜨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작용 반작용이 뭐냐? 내가 벽을 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튕겨져 나오죠? 근데 벽이 막 무슨 종이벽이야. 그러면 벽이 튕겨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얘는 위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애초에 지금 뭐 지구랑 똑같은 거의 무게라고 볼 수 있죠. 고정됐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얘는 질량이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를 관측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른 함수를 형성한다. 죄송합니다. 지금 후원이 요거 우선순위가 안 돼가지고 아유 제프티님 감사합니다. 변이를 관측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른 함수를 형성한다. 네, 맞습니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른 함수를 형성한다. 어쨌든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조금 관련돼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 문제지만 그래도 미분 없이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후원창이 안 떠져 있어서 근데 지금 녹화 중이었지? 모르겠다. 후원을 받았는데 그럼 어떡해. 오케이. 제가 모니터를 하나 쓰고 있어가지고 요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편집점 짝! 자, 그래서 네, 제프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로켓이 뜨는 이유가 그래서 작용 반작용 아니면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내가 밀었는데 내가 밀쳐서 나와요. 이거랑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왜 뭘 밀쳐? 안 밀치는데? 그냥 불만 뿜어져 나오는데 로켓은? 그러면은 자, 우리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탁 놔요.
딱 나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풍선이 어디로 가요? 쫙 이렇게 나가죠. 여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로켓이 나는 이유는 풍선이 나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 수 있겠죠? 풍선은 휙 하면서 이제 일들이 날아다니는데 왜 로켓은 똑바로 서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위로 날았잖아. 그거는 또 이제 제어라는 아주 이제 완전 사기 기술이 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풍선 같은 것도 저기 제어 이런 거 제어 이런 거 달아가지고 하면은 풍선도 아주 일자로 잘 날걸요? 물로켓이 그렇지 않나? 물로켓도 이런 거 제어 모듈 달고 뭐 하고 하면은 일자로 아주 잘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어쨌든 나는 거 자체는 이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로켓이 뭐 연료가 산화제가 있고 뭐 메탄도 있고 뭐 액체산소로 이제 산화제를 하긴 하는데 뭐 질소 뭐 NO인가 NO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연료를 태우면은 여기서 뻥 하고 이제 엄청난 폭발을 생성하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 생성이 되는데 이 폭발을 여기선 막자고요. 여기선 막자고. 그러면은 결국 에너지는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공기든 뭐든 뭔가를 밀게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어떤 밀어요. 그 공기를 밀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공기를 밀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얘가 스스로 질량이 나가가지고 작용 반작용으로 위로 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시만요. 끝났네. 잠시만. 와, 1시간이 끝났네. 다시 부금 틀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로켓이 뜨는 이유는 이해를 하셨나요?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가 아마 초등학교까지 뭐 뉴턴 운동량 보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중학교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 이것도 말하려면 정말 많긴 한데요. 운동량이란 게 뭔지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운동량이 뭐냐면요. 우리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동차에 치였다고 생각해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자, 자동차에 치였을 때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외했을 때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걸 하면은 이해는 잘 모르겠고 잘 생각이 나거든. 자, 나비 윤호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뻥 하고 치였어요. 그러면 이제 승용차에 치이는 게 죽을 확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이제 트럭에 치이는 게 죽을 확률이 클까요? 트럭에 치이는 게 죽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죽을 확률이 클까요?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속도가 느리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 트럭이 1m/s으로 왔다고 생각해봐요. 뭐 부딪혀도 1m/s 조금 안되겠다. 1m/s 말고 0.01 자 1cm 1초에 1cm 왔다고 생각해봐요. 트럭이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안 죽어요. 그쵸?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가지 이제 사실 운동량이라기보다 충격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받으면은 그게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1초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1초 동안 받았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자동차의 질량 네네 맞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더 아프고요. 속도가 클수록 속력이죠. 여기서는 속력이 클수록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량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MV라고. 그래서 사실은 P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운동량이라는 건. 그래서 운동량은 MV고요.
자, 그럼 운동량이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1kg짜리 자 여기서 1kg짜리 하나가 1m/s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0m/s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를 쳤어요. 그럼 얘는 뭐 공기저항, 뭐 무슨 뭐 열로 소모되는 거 뭐 이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해봐요. 마찰 이런 거 없고. 그러면은 얘는 그 다음에 몇 m/s 어느 속도를 가져야 될까요? 처음에는 얘가 이제 1kg/m/s 오케이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1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자 나중에는 얘가 0이 됐어요. 운동량이. 그러면은 얘는 그 운동량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러면은 이제 이해가 쉬우실 건데 운동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MV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2m/s으로 가고 있는 1kg짜리 공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2kg이고 얘는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가서 멈췄어요. 그럼 얘는 몇 m/s이 될까요? 몇 m/s이 될까요? 자 요거 운동량이 2였죠. 두 개 곱해가지고 운동량이 2였고 오른쪽이 0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 왼쪽에 있는 2가 사라졌으니까 0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운동량이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운동량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었죠. 근데 질량이 2kg이에요. 그러면은 속도가 1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1kg짜리가 2m/s를 부딪혀가지고 정지했다면은 오른쪽에서는 2kg짜리가 있다면은 1m/s이 되어야 된다. 네, 요거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치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쉬운 거예요. 자, 이제 로켓이랑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지해 있는 10kg짜리 공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혹시 단위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MV니까요. M이 kg이고 V가 m/s이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kg m/s입니다. 뉴턴이랑 다른 것. 아, 네. 아, 거기까지 네, 제가 이해가 쉽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질량은 kg, 속력은 m/s이고요. 그리고 A, 가속도는 m/s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F는 ma니까 kg m/s 제곱을 보통 이제 뉴턴이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양쪽으로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어느 정도 질문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로켓이 왜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일 가까운 설명이 이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0kg가 있었어요. 10kg가 있었는데 얘를 떼서 왼쪽으로 던질 거예요. 방금 자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5kg를 떼요. 그래서 여기로 1m/s으로 던져요. 그러면은 남겨진 오른쪽의 5kg은 몇 m/s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갈까요? 자, 원래는 10kg였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차원이에요. 여기가 0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 왼쪽으로 1m/s 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게 1이고 2라고 해요. 그러면 m1은 5km, v1은 마이너스죠. 왼쪽으로 우리는 왼쪽을 마이너스로 정했으니까 마이너스 1m/s이고요. 그리고 m2는 또 5km죠. 근데 우리가 v2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운동량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있던 요게 운동량이 0이었죠. 그러니까 1의 운동량과 2의 운동량을 더하면은 0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M1V1은 M2V2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자,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5kg/s 이고 얘는 5kg 그리고 V2니까 5kg 이렇게 하면은 V2는 마이너스가 아니지, 그치? 플러스 해가지고 0인 거죠. 플러스 해가지고 0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V2는 1m/s. 그러니까 내가 10kg가 있는데 왼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던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켓이 나는 원리입니다. 운동량 레벨에서 설명할 수 있는 로켓이 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고등학교 레벨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로켓이 나는 원리고요. 이후로는 미분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로켓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로켓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속도가 얼만큼 이제 추가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VE 분사 속도. 아, 유희애호님 나하나하 마하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분사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지는 정도. 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로켓입니다. 속도가 분출을 하면은 ln m0 over m 파이널. 자, ln이 뭐냐면요. 로그 2.7182818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m0에 해당하는 이제 연료가 있을 때 뒤쪽으로 VE만큼의 속도로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에는 M 파이널에 이제 점점 이제 그림이 그지같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분사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속도는 그러니까 V에서 델타 V라고 하는 속도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런 속도가 된다. M 파이널을 가지고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로켓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예전 물리 단골 문제다. 물리를 보셨구나. 네, 로켓 방정식 꽤 많이 나왔었죠. 여기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로그 아시죠? 로그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그냥 수식을 얘기하면은 이래요.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로그가 여기 붙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로그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낼까, 속도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분사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운동량을 최대한 덜어내니까 내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원래 있던 나의 질량과 그리고 연료를 덜어낸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 양, 이 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뭐냐면요, 연료를 최대한 남아있는 연료가 없게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연료를 처음에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연료를 최대한 많이 넣고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무게는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로켓을 만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VE는요 분사 속도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진도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진도 괜찮으신가요? 보통 저번 그 P는 MB 운동량 보존까지는 다들 들어봤어요. 아, 영민님 괜찮으신가요? 네, 운동량 보존까지는 다들 들어보셨는데, 로켓 방정식의 영역은 이제 고등학교 이과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선 조금 빡셀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수식을 먼저 적어놔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낼까? 이쪽 분사를 빨리 해야 되고요. 분사를 빨리, 최대한 빠르게 분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연료는 최대한 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속도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VE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GISP라고 할 수 있거든요. ISP가 하나의 글자입니다. 하나의 기호고, G는 뭐냐면은 이제 중력 가속도, 그리고 ISP는 비추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력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인데, 비추력의 단위는 이 둘이 곱하면은 결국은 V의 미터 퍼 세컨이 돼야 되니까 비추력의 단위는 세컨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ISP가 뭔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비추력은 로켓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래 분사할 수 있는지예요. 이거를 우리는 비추력이라고 합니다. 추력은 달라요. 추력과 비추력은 달라요. 추력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냐고요. 그리고 비추력은 얼마나 특정한 그 단위 연료로 오래 나갈 수 있는지, 오래 분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G가 포함이 됐죠. G가 포함이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VE랑 맞추기 때문에, 디멘션을 맞추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깜짝이야, 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LN이라고 했죠. LN이 들어와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수식이 된 건 알았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읒됐다. 아, 로그가 있다고? 로그가 있다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자, 제가 속도를 1m/s 올리는데 연료량이 100 정도, 100L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2m/s를 옮길 때는 연료가 얼마 필요할까요? 연료를 200만 쓰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요. 400인지 500인지 뭐 1000인지 몰라요. 근데 1000을 썼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내가 3m/s까지 속도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료량이 얼마나 될까요? 만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그가 있잖아요. 로그가. 로그의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읒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자, 2m 퍼 득가 교환은 거리죠. 근데 이게 딱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로켓이 그 누리오 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 위에 저 조만한 거 올리려고 저렇게 아래에 많은 로켓 연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70%에서 90%까지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조만한 거 하려고 저렇게까지 올리는 겁니다. 왜냐? LN 때문에. 저 로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얘가 1m 했을 때 100m를 가요. 1m per second으로 올릴 때라고 해야지. 잠시만요. 1m per second을 올리려면은 100m가 들어요. 자, 2m per second으로 올릴 때 100m가 아니라 200m가 아니라 더 드는 이유는 이 1m per second을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드는 연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을까 모르겠네. 1m per second을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드는 연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거 써놓을게요. 이만큼을 가져가는 연료를 이만큼의 속도를 내는 연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LN이 있는 거예요. 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m per second까지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은 200m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400, 10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속도를 낼 만큼의 연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m per second 뭐겠어요? 그 추가하는 속도를 내는 연료를 가져가기 위한 연료를 가져가야 돼요. 이쯤 되면 감이 오셨죠?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설계된 것 같은, 저 조만한 거 올리려고 왜 로켓이 그렇게 커져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로켓은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로켓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만큼 속도를 내려면은 분사 속도에다가 ln m0 m 파이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우리 분사 속도는 좋은 엔진을 만들면 되는데, 자, 좋은 엔진을 만드는 거는 로켓 공학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나는 엔진부가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자, M0를 올려야 되고 M 파이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가지고 최대한 질량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계속 달고 다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얘를 분리를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단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게 아무래도 질량이 더 작아진다. 제가 뭘 했어요? 질량이 작아지면 좀 더 큰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속도를 내는 연료를 가져가지 않아도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1단을 버려버림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 로켓을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불합리하고 지읒 같은 세계를 어쨌든 인류가 이거를 파헤쳐 보려고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단 로켓을 만든다. 다단 로켓을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로켓공학. 로켓 방정식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시 쉬고 갈까요? 자, 어떠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어디에서 좀 힘드셨는지, 어디 부분에서 조금 괜찮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돌 하루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합방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수식 써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교양 면에서 최대한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지 않을까. 자, 여기서 좀 더 나갈 거거든요. 좀 더 나가면은 우리 미분 쓸 겁니다. 우리 미분 쓸 거예요. 아마 요거는 아마 유튜브용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 보여서 좋아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로켓이 저렇게 크냐. 나중에 이제 친구가 물어보면은 나비 유너 항공우주 버티버한테 들었다고 하세요. 속도를 내는 연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자,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 로켓 방정식에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델타 V는 VE ln m0 오버 m 파이널이 맞냐? 아, 아니요? 왜요? 이게 왜 맞죠? 중력이 없어요. 이건 중력이 없잖아. 물론 여기 중력 있긴 해요. GISP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난 그걸 말하는 게 아까 말했죠. 위에 말했지만 중력 손실이라는 게 있고 항력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우리 로켓은 1차원상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를 감마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중력은 뭐 중력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속도는 뭐냐? 그러니까 mg sin 세타만큼 중력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사가 아, 네. 벡터까지는 아닙니다. 아직은 삼각함수로 커버할 만해요. mg sin 세타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어쨌든 가속도잖아요. 자, m은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가속도가 g sin 세타만큼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dt만큼 작용한다. 그러니까 dt가 뭐냐면요. 순간의 이 시간만큼 g sin 세타만큼 중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얘가 계속 아래로 끌잖아. 그러면 얼마나 끌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도의 손해를 본 거지? 대충 g가 가속도니까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요 정도 된다. t0부터 t파이널까지 이 정도의 중력 손실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델타 V는 사실은 더 생각할 게 있던 거예요. 이 정도로는 이제 중력이 없던 환경, 아무런 외력이 없는 항해서에서만 이제 가능했던 방식이었던 거고, 중력은 이만큼 이제 더 중력이 작용한 만큼 일을 좀 더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네네, 감마가 꺾인 만큼 맞습니다. 자, 감마가 오케이. 감마 세타가 아니라 감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지구는 돈다. 지구 돌죠? 근데 내가 이렇게 쏴도 결국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근데 내가 이쪽을 왼쪽으로 싼다 해봐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 공학이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한국은 있잖아요. 한국은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쏴가지고 남쪽으로 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구 자전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우주센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전 속도를 좀 더 업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에서 쏴도, 자, 유럽 같은 데는 자 이렇게 됩니다. 뭐 유럽은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서 쏴요. 걔는 왼쪽으로 쏴요. 그러면은 똑같은 성능이어도, 네, 똑같은 성능이어도 어쩔 수 없이 빡세게 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은 현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메이저한 거예요. 이건 지구 물리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중력 손실이랑 항력 손실이 있습니다. 자, 항력 손실은 우리가 말했던 게 있죠. 어디서 말했을까요? 우리 처음에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량화 해보자고요. 그래, 항력이 있으니까 낮아서 하는 건 안 됐어. 우리 낮아서 도는 건 안 됐어. 5cm 이상으로 하면 안 됐어. 오케이, 뭐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 없는 곳도 뭐 20km 이 정도로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그런 건 너무 오케이, 알 수 있어. 근데 항력 손실, 제가 말한 항력 손실이 뭐냐면요, 지구에서 올라갈 때 이런 형식으로 대기권 있잖아요. 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올 때도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손실이냐? 자, D를 항력이라고 할게요. 항력. 얘는 뉴턴입니다. 2분의 1 로 V 제곱 C D A D. 자,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2분의 1은 아실 거고, 자, 로가 뭐냐면요, 밀도입니다. 공기 밀도. 속도가 뭐냐? 속도입니다. CD가 뭐냐? 항력 계수입니다. A가 뭐냐? 우리 항력의, 오우씨, 글씨가 너무 못 알아보겠네. 항력을 받는 단면적입니다. 요 모든 값들이 다 이제 곱해져가지고 항력항이 돼요. 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곱해서 힘을 받아요. 물론 이제 항력이 정확히 몇이냐, 항력 계수도 속도에 따라 바뀐다는 말도 있고요. 또, 자, 이거는 제가 누리호 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공기 밀도는요, 높이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특정한 뭐 이렇게 뭐 H? 딱 H는 아닐 텐데, 뭐 특정한 상수에 해당해가지고, 자, 높이에 해당하는 함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달라져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두 번째, 속도. 속도 자체는 우리가 뭐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그 중간에 있었던 속도들도 다 알아서 생각해야 돼요. 자, CD는 뭐냐면요, 얘가 사실 이제 공학다운 공학이에요. 공학다운 공학. 그러니까 항력 계수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다, 동그라미다, 아니면 뭐 사각형이다, 아니면 뭐 유선형이다. 뭐 아시겠지만 대충 보시면 유선형에서 이 항력 계수가 제일 작겠죠? 그리고 뭐 이상한 모양일수록, 이런 모양일수록 항력 계수가 좀 크겠죠? 네. 무식하게 빛의 속도를 쏴버리면 안 되니까, 빛의 속도까지 가기 위해서 이 델타 V를 필요로 하겠죠? 이 델타 V를 내려면, 속도를 내려면 또 이제 연료를 써야 되는데, 속도를 내려고 할수록 속도를 내기 위한 연료를 내기 위한 연료가 필요하고요. 네,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력 계수는 실험적으로, 네, 실험적으로 좀 많이 됩니다.
실험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이건 다 표도 나와 있어요. 자, AD가 뭐냐면요. 요건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좋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속도가 빠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게 또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고 속도를 늦추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항력을 받는 단면적을 늘리면은 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지고요. 네. 저 머리부터 알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줄까? 낙하산 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낙하산을 펴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이 비행기 펴는 맞아요. 저게 맞습니다. 내가 뭐 말하려고 했지? 갑자기. 어우 징그러워. 그쵸? 아, 항력을 받는 단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낙하산. 맞아요. 낙하산은요, 이 단면적을 넓히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단면적이, 여기가 단면적이었는데, 단면적이 이렇게 커지면서 항력이 올라갑니다. 항력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계속 중력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데, 위쪽으로 항력을 받으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뭐 중력을 이겨낼 만큼 더 항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속도가 더 추가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떨어져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력의 문제인 거예요. 항력과 양력은 다른 겁니까? 사실은 제가 D 2분의 1 로 V 제곱 CD AD라고 했는데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양력은 위로 뜨는 힘입니다. 항력은 이렇게,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 끄는 힘을 항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위로 뜨는 힘을 이제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에 해당하는 이제 식은요, 2분의 1 로 V 제곱 CLAL. 네, 똑같은데 여기만 다르죠. CL은 이제 양력계수라고 하고요. CAL은 양력을 받는 단면적,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비행기가 더 쉽게 날려고 하면은 날개 단면적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건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CL은 뭐냐면요, 얘도 형상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얘도 실험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나사가 정리를 잘해줬어요. 요렇게 생긴 날개, 요렇게 생긴 날개, 요렇게 생긴 날개, 싹 다 어쨌든 이런 걸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싹 다 구해놨습니다. 이미 아마 40년대 50년대까지 만들어놨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공대식 테이블. 근데 뭐 공대가 그런 곳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공대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공대 정도의 이제 수식으로 따지면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뭐 근사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공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대 답 쓸 때 7.12, 3, 4 이렇게 하면은 뭐 7.12 이렇게 써도 뭐 맞게 해줘요. 수학이면 절대 그렇게 안 봐주는데, 뭐 소수 둘째 짜리 써라, 셋째 짜리 써라, 뭐 이런 건 말도 안 하고. 네, 공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력 손실, 중력 손실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자, 우리 네 번째 주제가 뭐였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학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도 대학교 수준이에요. 네 번째는 휴강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우리 50분이 됐네. 자, 내가 뭐라고 했지? 교수님 컨소시엄 있으시다면서요? 그런가? 나 지금 소속이. 자, 어떻게 던지지라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아직 나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
팔힘을 몰아차. 근데 상공으로 던져서 보내는 것도 스타트업에서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 안에 사람을 태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금 저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팔힘까지는 아니어도 예. 근데 과연 사람이 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잠시 이제 그러면 자, 네 번째 시작하기 전에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제프트님이랑 같이 우주 탐사에 관한, 그러니까 화성 탐사에 관한 합방이 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 파트 다룰 예정이고요. 제프트님은 지질학 파트 다룰 예정이니까요. 자, 요렇게 한번 듣고 나시니까 화성 탐사에서는 요 델타 V가 됐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델타 V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델타 V를 잘 쓸까? 행성 간 이동할 때 이 궤도에서 이 궤도로 갈 거면 델타 V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것도 다룰 거고요. 그러면은 진입할 때 어떻게 진입해야 되지? 뭐 그런 것도 이거는 아마 이제 동력학의 영역보다는 궤도역 학 아니면은 뭐 재진입, 공력 그리고 뭐 제어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다들 싫어하니까 누리호 때 했던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쏘지? 사실은 이거는 우리 수단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뭐 땅으로 따지면은. 근데 자동차를 막 탑니까? 최대한 빠른 길로 내비게이션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빠른 길이란 걸 어떻게 알지? 내비게이션은 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길이라는 게 뭐지? 거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평평한 땅이에요. 하지만 평평한 게 아니다. 곡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쐈다고 해봐요. 자, 트라젝토리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상공 대충 쏘면 포물선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예를 들어 우리 300km에 좋습니다. 아, 좋은 감사합니다. 자, 300km 궤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쏠 때 어떻게 쏴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누가 정한 거야?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왜 똑바로 쏴야 돼요? 왜 이렇게 쏴야 돼?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쏴고 미사일처럼 이렇게 쏴도 되지 않아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왜 안 되지? 자, 자네 한번 말해보게다. 저기 맨 앞자리에는 자네. 지금 두리번거리는 자네 한번 왜 그럴까 한번 말해봐. 돈 90도로 왜 안 쏜? 돈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돈 맞습니다. 돈 맞아요. 모든 건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학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왜 90도로 쏘지 않는 것이 돈을 더 쓰는 솔루션일까요?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왜 돈이 더 들까? 자, 로켓공학에서 돈이 뭐예요? 로켓은 다 만들어놨어. 로켓은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놨어.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뭘까요? 탈출 속도 도달이 안 되어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석유, 연료비 맞습니다. 오! 자네 저기 끝나고 내 연구실에 좀 올 수 있나? 아니야, 한번 저기 차라도 한번 마셔보려고 하지.
그래 한번 연구실 한번 들려보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럴 때 그죠 저기 지구과학 하시는 분은 이제 석유 캐셔야 되고. 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요. 연료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더 쓰게 돼요. 근데 연료를 왜 더 쓰게 될까요? 델타 V를 더 쓰게 되겠죠. 델타 V를 왜 더 쓰게 될까요? 연료를 왜 더 쓰게 될까요? 똑같은 로켓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말했던 로켓 방정식은 이상이에요.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면 이게 뭐라고 될까요?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거. 중력이 없다고 했을 때. 자, 우리 배웠죠? 자, 델타 V에서 손실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중력 손실, 항력 손실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자, 중력 손실은 어디서 제일 강할까요, 그러면? 자, 중력 손실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G 사인 감마 DT였습니다. T0, T 파이널. 네네네. 항력, 중력. 자,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요. G고요. T 파이널입니다. 자, G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가 약해지는 거 아시죠? 자, G가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가속도. 네네.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라요. 중력 가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중력 손실 면에서는 이득이에요. 빨리 이게 DTA로 계속 누적이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DCFR님 맞습니다. 90도로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90도로 제일 빨리 올라가야지 중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항력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왜냐? 자, 우리 로켓이 위에서 볼 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항력은 AD라고 했죠? AD가 뭐라고 했어요? 항력을 받는 단면적이에요. AD는 항력을 받는 단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갈 땐요. 항력을 받는 단면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연구실에 올만한 재원이 아직도 괜찮아.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항력을 받는 단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항력을 덜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지구가 도는 게 항력 단면적이 저렇겠냐고. 항력 단면적? 근데 이제 이상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극단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했다고 하면 항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만하면 항력을 줄이고 빠르게 중력이 약해지는 것까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90도로 쭉 발사하는 게 처음엔 이득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쏘지. 그럼 이렇게 쏘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델타 V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델타 V를 이렇게 우리는 방향을 생각을 안 하는데 맞아요. 가로로 네, 우리는 궤도랑
궤도면으로 델타 V를 그 원하는 V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V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됐든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직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맥스 Q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직각으로 쏘면 지구가 돌면서 발생한 공기 저항은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지구가 돌면서 공기 저항을 받나요? 뭐 일단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만큼 관성 좌표계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 있는 관성 좌표계 입장에서도 어쨌든 얘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구가 돌면서 공기 저항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상층부에 생겨가지고 생기는 지구 대기권 내에 이제 바람에서는 좀 영향을 받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상층부 기상이 안 좋으면은 취소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안타깝게도 뭐 날씨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요번에 찾아보니까 한빛 나노가 추락한 이유가 두꺼운 구름층 뚫다가 그게 통신이 안 돼가지고 통신이 끊겨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람이 아니면 같이 간. 네네네. 뭐 가만히 우리 뭐 대기권도 다 같이 이제 돌지 않습니까? 관성 때문에. 네네. 뭐 그래서 이런 건 누가 정하냐? 사실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은 나와 있어요. 네, 최대 동합점 맥스큐 설명드리면요.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거는 최적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동력학의 모든 그러니까 1초 지나면 얘가 이렇게 되고 1초 지나면 얘가 이렇게 되고 1초 지나면 이렇게 되고 1초 지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 시스템 자연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만족하는 동시에 특정한 고도의 뭐 다다름과 동시에 특정한 속도를 다다름과 동시에 중간에 하나도 맥스 Q 이상으로 최대 동합이 걸리지 말아야 되고요. 보통 최대 동합은 2분의 1 로 V 제곱이라고 해요. 뭐 이것도 알 수 있는. 그와 동시에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 어느 정도 또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제 그 엔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요걸로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엔진을 오른쪽으로 하면은 자, 아니구나. 이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줘야지 이렇게 힘을 받거든요. 힘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해야지. 그럼 계속 이렇게 둬야 될까요? 아니요. 돌아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궤도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얘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궤도가 어떻게 바뀌고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던 궤도가 동력학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300km 고도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에 특정한 속도를 가져야 되고 동시에 그 도중에 2분의 1 로 V 제곱이라는 최대 동합점을 넘지 않는 동시에 연료를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 그런 궤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최대한으로 이 문제를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설명하는 사람 없을걸요? 네. 근데 이건요 최적화라고 해가지고요
수학적 최적화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더 최적이 되는 지점을 뭐 여기였는데 연료를 더 쓰더라. 그럼 이쪽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연료를 더 세더라. 구두쇠 궤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궤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수학적인 계산을 하면은 찾아낼 수 있다.